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컨텐츠인 논문 영어라는 컨텐츠를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기획을 해보게 되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가 별로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텍스트북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장과 좀 많이 비슷한 문장 구조로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연습을 하면 좀 편하게 영어를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갖고 왔으니까 쉬어간다라는 느낌 아니면 지식을 좀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논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을 조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마련해 봤는데요. 논문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단어들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 제목입니다. 읽어볼게요. Neuronal autophagy regulates presynaptic neurotransmission by controlling the axonal endoplasmic reticulu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21년 1월 20일 이제 출판된 셀즈에 출판된 논문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autophagy가 뭐냐?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세포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식세포 작용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식세포 작용인 거냐면 자가 포식 소체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에서도 뭐 핵이 있을 거고 여기 뭐 소포체라고 이제 단백질 만드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이제 뭐 많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들이 막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항상 잘 기능하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갑자기 아파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부셔야 되겠죠. 그 부시는 거를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거를 부시게 되는데 그럼 부시면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아깝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세포가 재활용합니다. 그러한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오토파지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자가 포식 소체를 통해서 이제 소화를 하고 이거를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예전에 일본에서 노벨상을 탔었어요.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토파지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presynaptic neurotransmi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synaptic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으면 신경세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시냅스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이제 신호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를 프리시냅틱 뉴런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포스트시냅틱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시냅틱 뉴로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이 프리시냅틱 뉴런 그 시냅스 전에서 나오는 뉴런이 이제 뭔가 여기서 케미컬 시그널들을 보내는 거겠죠. 그 과정을 프리시냅틱 뉴로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단어 보니까 axonal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뉴런이 다른 세포랑 좀 다르게 얘네들은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를 뚝 잘라서 얘를 셀바디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엑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엑손에다가 AR을 붙었으니까 형용사 만드는 거겠죠. 엑소노, 그 엑손에 있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ER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뒤에서 계속 ER이라고 뭔가 나올 거예요. 자, 소포체라고 하는 건데요. 소포체는 기능이 참 많아요. 소포체는 일단 형태로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SER, 하나는 RER이라고 나눕니다. 생긴 것대로 나눈 거예요. S는 스무드를 이제 약으로 만든 거고요. R은 러프를 말한 거예요. 자, SER 같은 경우는 뭐를 주로 많이 하냐면 뭐 지질대사도 하고 뭐 독성 해독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얘네들은 칼슘을 저장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RER, 그 러프 E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소포체에 이런 뭔가 돌기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뭐냐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들,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건데 라이보솜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RER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합성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엑소널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뭐냐면은 그냥 엑손에 있는 소포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길죠. 뭔가 무시무시한 영어 지문이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본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선 단어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단어 neurodegeneration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neuro라고 하는 거는 뉴런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degeneration 같은 경우는 분해 아니면 뭐 파괴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자, neurodegeneration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병 뭐가 있을까요? 네, 치매 같은 게 있죠.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든가 아니면 파킨슨 디지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이제 neurodegenerative disease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신경이 부서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neurodegeneration이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냥 뉴런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quantitative proteomics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여기서 proteomics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보이실 텐데 proteomics는 또 이게 두 단어가 섞인 겁니다.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과 오믹스라고 하는 게 섞여진 건데 프로테인은 단백질이고 오믹스는 단백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이제 연관성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단백질 전체를 보시는 학문 정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어로 보니까 excitatory neurotransmission이라고 그 단어가 나오죠. excitatory neurotransmission은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시냅스가 있잖아요. 시냅스가 그 다음 시냅스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릴리즈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excitatory 케미컬들이 있고요. 하나는 inhibitory가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에서도 보이듯이 excitatory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있는 뉴런을 흥분시킬 수 있는 케미컬을 말해요. 자, inhibitory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흥분을 안 시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뒤에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이제 전위 같은 게 조금씩 바뀝니다. excitatory는 얘네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전위가 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요. inhibitory 같은 경우는 전위가 내려가는 형태로 보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postnatal viability랑 in vivo가 보이죠? 자, postnatal viability라고 하는 거는 자, postnatal 쉽게 말해서 출생 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 같은 경우를 연구를 할 때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지만 얘네들의 뭐 디벨롭멘털 스테이지 그러니까 발생학적인 스테이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엠브리오닉 그러니까 배아 상태에 있을 때를 연구를 많이들 하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뇌가 여전히 발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네이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postnatal viability라고 하면 출생하고 나서 얘네들의 viability, 생존 능력이라는 거를 측정한다. 뭐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n vivo라고 나와 있는데 in vivo 이것도 이제 생물학계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개체상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in vitro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인비트로라고 하는 거는 시험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세포를 가지고 혹은 여러 세포들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배양 접시 이런 거에다가 놓고 이제 세포들을 키우겠죠. 그러면 이 조건들은 다 어떤 조건인 거냐면 인비트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약물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싶을 때는 얘가 실제 개체에서 어떤 식으로 대사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개체를 이제 뭐 마우스 한 마리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주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마우스에다가 어떤 짓을 하겠죠. 그럴 때 하는 실험을 대체로 인비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비보라고 했으면은 이제 뭐 개체 실험을 또 했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개념으로 사실 엑스비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엑스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면 티슈라고 하는 뭐 그런 조직 같은 거를 그냥 놓고 실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세포들 군집체를 놓고 실험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브레인 슬라이스, 그러니까 뇌를 절편화한 슬라이스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엑스비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이 논문을 이해하시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단어 설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 편에서 이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